이제 말기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이 강아지랑 고양이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아이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활력이 확 떨어진다든지, 식욕도 확 떨어진다든지, 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조용하고 구석진 곳을 찾아서 들어가 있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변 활동이라든지 배뇨 활동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이제 종합 예방 접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혈병 접종이 있고, 그다음에 광견병 접종은 필수 접종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필수 접종이 광견병 말고도 이제 종합 접종이 필수 접종이에요. 필수 예방 접종에는 크게 3가지나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접종이 있으시고, 이제 범백이라고 해서 파보 바이러스, 그다음에 허피스 바이러스, 그다음에 칼리시 바이러스가 가장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방접종이 있으시고 3주 간격으로 2차 아니면 3차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4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4종 예방접종도 있으신데 여기에는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세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종을 하시는 편이시고, 그다음에 좀 다묘 가정이나 아니면 좀 많이 키우시는 그런 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백혈병 접종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양이 침이라든지 물어서 아니면 핥혀서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백혈병 접종도 좀 챙겨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고양이 친구들도 좀 챙겨서 1년에 한 번씩은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법적으로 요거는 불법이세요. 네, 불법이시기 때문에 자가 진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하시면 안 되시고요. 꼭 병원에 오셔서 아이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신 이후에 건강한 개체 대상으로 예방접종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당연히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파보바이러스라고 하는 범백혈구 감소증 전염병이 가장 위험하고요. 한번 걸리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주중으로는 구토, 설사를 주중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식욕부진 올 수 있고, 말 그대로 범백혈구 감소증이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확 떨어지면서 급성으로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친구들은 범백혈구 감소증 가장 위험하게 올 수가 있고요. 고양이 많이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고양이 감기라고 보실 수는 있으세요. 말 자체가 감기이기는 한데 이제 사람처럼 이런 감기는 아니고 이제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는 허피스 바이러스나 뭐 칼리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상호흡기 감염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기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기는 하는데, 이제 고양이 친구들, 특히 어린 고양이들 친구들은 이제 상호흡기 콧물, 뭐 눈물, 재채기 이런 기본적인 감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강아지, 고양이 친구들은 필수인 게, 우리 친구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나 여기 어디가 아파, 나 어디가 불편해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픈 부분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픈 게 노출이 되면은 자기의 취약함이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숨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좀 노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자주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받아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어디가 불편한 상태이고 어디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질병을 발견을 하셔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좀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이랑 오래오래 좀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라도 건강검진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양이 친구들은 병원에 오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서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보호자님도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안 와요. 안 오다가 진짜 아프면은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러면 얘는 진짜 아플 때 내가 가는 곳은 병원.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것저것 검사를 해야 되니까 막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막 포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편하게 하고, 가뜩이나 다리 아파 죽겠는데 막 다리 당겨가면서 엑스레이 찍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고양이 친구들은 병원 방문에 대해서. 또한 이제 예전에는 저희 같이 이렇게 고양이 전문 병원, 고양이만 보는 병원들이 많지는 않아서 강아지들이랑 같이 대기했다가 같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막 있고, 옆에서는 막 강아지 짖고 있고 시끄럽고 막 냄새나고 하는데 고양이들은 막 이렇게 무서워서 이제 숨어 있거나 이제 쪼그라들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진료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원 자체에 대해서, 병원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평소에 병원 방문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심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보호자님께서. 네. 첫 번째는 캐리어에 대해서. 네. 담아오시잖아요. 고양이들은 이제 목수를 해서 오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담아오시기 때문에 캐리어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실 필요가 일단 있으세요. 병원에 오셔서도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기 때부터 그런 병원에 대한 인식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예방접종 간단하게 하러 오더라도 저희는 항상 이제 보상 추루, 보상 간식 같은 거 급여하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 방문에 대한 좋은 인식들을 좀 심어주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게 조금 이제 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자주자주 조금이라도 불편한 데가 있으면 자주자주 병원에 오셔서 아기가 병원에 대한 인식을 좀 좋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냥 중요하고, 그게 조금 안 된 상태인데 병원에 와야 되는 아이다 라고 하시면 조금 도움받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 보호자님도 얘를 잡아서 넣어서 막 병원에 와가지고 하고 막 펀치 때리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서로 다 스트레스인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 아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우리 아이들의 긴장도라든지 이런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스트레스 레벨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약물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안정제 처방 받으셔가지고 복용하고 내원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국내 현실로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아직 확립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었고, 법적으로 땅에 묻어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장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확립되어 있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좀 선진문화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장례 업체도 많이 생기고 보호자분들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장례를 잘 치러주시고 잘 보내주시는 것도 친구들에 대한 예의이고 가족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